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진행의 정지입니다. 오늘 간만에 양지수가 나란히 빨간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하루 변동성이 아주 극심해서 여전히 편치 않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서 2,350선을 회복해냈으나 장중 한때는 1%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코스닥은 더했죠. 장중 한때 2%대까지 낙폭을 키우며 800선까지 떨어졌으나 오후 들어 1%대로 낙폭을 줄인 후 장 막판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전일 대비 0.2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퍼지고 있고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 시한을 두고 시장은 불확실성의 변수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도 최근 급격히 하락한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수급의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 넘는 지수 하락에 그리고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 멀미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오늘 히든스탁 이렇게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강한 전략까지 모두 챙겨볼 수 있으니까요. 히든카드 기대해 주시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릴게요. 특히나 종목별 대응 비법에 대해서 오늘 히든카드 히든 비법이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히든 종목의 힌트를 보시면서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 되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와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수익 더블, 재미 더블 시즌 4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 그리고 적풍 전문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수가 나란히 빨간불을 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걸까요? 지수 낙폭이 컸다가 겨우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속에서 무엇을 보셨을지 먼저 강태공 전문가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많은 개인들이 정말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무엇이냐고 하면은 오늘 장의 하락을 이제 이어내다가 막판에 양봉으로서 전환을 끌어냈다라는 건 이제 저가 매수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누군가는 샀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늘 얘기했다시피 뭡니까? 지금 계속 시장이 무너지는 관점에서 또 우리가 봤을 때 매번 이제 계속 마감마다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 꼬리를 달아주고 오늘 역시도 고점 대비해선 거의 약 3% 정도의 하락이 나왔지만서도 결국에는 꼬리를 달아줬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대가 어디였냐고 하면은 늘 얘기했다시피 과거에 이제 저점대, 과거에 늘 반등이 나와줬던 800포인트 근방, 810포인트 근방대에서 똑같은 저점대를 잡아내고 올려줬던 거예요. 주봉 역시도 전에 있던 고점대를 깨지 않았고 월봉 역시도 전에 있던 고점대를 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본다고 하면은 일봉, 주봉, 월봉 모두가 일치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 기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보다는 세 가지 더 많은 모멘텀이 기술적인 반등 시그널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상방으로서 흐름을 더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이 세 가지 모두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과거 저점대를 터치하면서 이제 전고점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강력한 반등과 함께 강한 이제 밑꼬리 이제 아래에서 이제 저가 매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매도보다는 매수의 포지션을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분명하게 지금 시장에서도 갈 놈은 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성창기업 지주라는 종목이 강력한 상한가를 갖다가 무너지긴 했었는데 이 종목 역시도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서 분명한 건 뭐냐고 하면은 시장이 하락을 해도 갈 종목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안 갈 종목을 샀기 때문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분들은 갈 종목을 그냥 매수해놓고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등락도 그렇게 심하지 않을 뿐더러 시장의 상방이 나타났을 때 강한 시세를 누려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에 베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증시의 상하방을 걱정할 게 아니라 가야 될 종목을 찾아 나설 것이고요. 그 가야 될 종목이 시장의 하방을 통해서 밑으로 밀려준다라고 하면은 우린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을 것이고 그 종목이 가야 될 때 수익의 극대화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고점에 있는 종목을 무조건 올라타신 분들은 아마 지금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 종목이 고점에 있을수록 지금 같은 하락 증시가 나왔을 때는 그대로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야 될 종목을 저가에서 잘 모았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크게 변동성 없이 편안하게 모아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갈 놈은 갈 거기 때문에 우린 그런 종목을 찾아 나서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종목을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저가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 있을지 이 흐름 트렌드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풍 전문가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한 5거래일 연속 우리 증시가 계속 하락만 하다가 오늘 좀 살아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누가 샀는지 보니까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편입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수급을 좀 먼저 보고 싶은데 일단 코스닥 시장에 이제 누가 사고 파는지 수급창을 좀 화면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이제 거의 파란색밖에 없어요. 보면은 가장 좌측에 있는 우리 개인들은 그래도 매수를 좀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거의 거래가 좀 뜸한 상태이고 기관들은 전부 다 거의 다 파란색 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동안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오늘 그래도 금융투자 쪽에서 조금이지만 매수가 들어온 상태이고 또 이제 거래소 쪽으로 가게 되면 코스닥보다 확실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아침에 뭐 호재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도 시세가 잠깐 나왔었고 그럼 뭐 대형주들이 요즘에 좀 많이 뭐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이런 평소에 안 움직이던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들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한 달 이상씩 굉장히 소외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 종목들 보면은 뭐 가는 것만 계속 가고 못 가는 거 계속 못 가고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를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지난 이제 8월 달에는 주가가 지수가 하락했을 때 저점이 한 780포인트까지 내려왔었다라고 한다면 지난 9월 달에는 799까지 내려왔었고 오늘 이제 800선 위쪽에서 반등이 진행이 되면서 조금이지만 정말 미세하지만 저점이 그래도 높아져가는 추세를 보이면서 이제 이 정도면은 바닥이라고 봐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 지금 오늘 우리 증시가 2% 이상 하락하던 오늘 낮에 코스닥 하락하던 그 순간에도 실제 우리 옆나라 증시라든지 미선물 지수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공포감에 지금 휩싸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개인분들은 다 파셨거든요. 다 팔고 풋옵션 쪽으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등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다가오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의 그 TV 토론회가 곧 이제 며칠 뒤면 오게 되는데 그거 끝나고 또 이제 한 2주 정도만 있으면 바로 또 미국 대선이잖아요. 그 정도만 지나면은 뭐 오래 있을 만한 웬만한 이벤트들은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좀 편안한 장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때까지만 잘 견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한데 시장도 흔들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이 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분석까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먼저 이야기 나눠봤고요. 수익률 대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맹렬하고 또 리얼한 수익률 대결을 위해서 룰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반짝반짝 빛이 나오는 수익률 MVP 배지 제공하고요. 이미 매도 시엔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 10개 호가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15개 호가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 룰을 뛰어넘어서 큰 수익률 상승세를 펼치기 위한 전략들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강력한 승부수 여러분들의 히든카드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0.1%의 전략 찾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4.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 1,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 매치. 넘버 2,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승리팀 종목. 수익 더블, 재미도 더블, 더블 시즌 4.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팀 종목인데요.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이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블 시즌 4.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펼쳐지는 치열한 전략 대결 더블 매치 시즌 4. 바로 다음 주 마지막 결승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승부가 결정될 건데요. 4인 4색의 포트를 둔 전문가들이 아주 치열하게 전략 대결 펼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각 팀을 대표해서 나오신 강태웅 전문가, 적풍 전문가의 새로운 승부수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종목들의 추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웅 전문가의 종목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강태훈 전문가, 바로 이전에 제시해 주셨던 전략이죠. SPG가 2거래일 만에 무려 10%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빠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목이 컬컬한 것 같아요, 벌써. 일단 SPG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목이 컬컬하다고 뭐 얘기했었는데 뭐 맞아요. 사실 얘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도 소개를 시켜드리긴 했었는데 과거에는 미세먼지 관련되어 있는 양산형 공기청정기에서 그런 쪽으로도 좀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긴 하지만 뭐 중국에서는 사실 뭐 본인들 스스로는 잠잠해지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그러면서 사실 실제적으로 중국에서도 요즘 다시 황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시 많이 급증하고 다시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이 돌아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미세먼지 관련되어 있는 이 이슈들이 좀 부각될 수도 있다라 생각해보고도 있고, SPG 현재 차트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이제 하방 추세를 뚫어내는 자리에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 돌파가 나와주고 안착이 나왔기 때문에 이 7,000원대 구간대를 크게 깨지 않으면 상방이 나오는 게 굉장히 크다 말씀드렸고, 역시나 7,000원대를 지켜줘서 오늘 강한 상방이 좀 나와줬죠. 그래서 어제장은 시장 하락에 따른 하락이었다 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하방에서 저가 매수와 함께 끌어올렸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은 추가적인 상방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보면서 SPG 잘 가져가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PG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유 전략 두고 있고요. 다음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성우 하이텍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또 너무 간단해요. 이런 종목이 사실 매매하기 굉장히 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계속해서 계속 터치하는 구간. 보면은 자꾸 이제 주가가 상방으로 올랐다가 22평을 터치해주고 상방 올랐다 20평 터치해주고 올랐다 터치해주고 이런 종목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22평을 터치해준다. 그럼 그 다음에는 다시 강한 상방 올라가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화이텍이 다시 한번 4,000원 재돌파 기대감을 가져가 보면서 가져가 와도 괜찮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에 대해서 저희가 흐름 짚어봤고요. 현재 6% 상승세 보여주면서 보유 전략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유진기업 살펴볼까요? 사실 유진기업도 말씀드렸죠. 당장에 이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당장에 치고 간다라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딱 차트를 만들어 보면은 이번 달, 그럼 다음 달 중으로는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기업 다음 달이 더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K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K맥은 어떤 상황인가요? K맥은 내일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K맥이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다가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먹은 과정에서 막판이 5시가 좀 넘어가면서 시간에가 좀 무너지면서 한 4% 정도 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간에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는 내일 추가적으로 일단 갭을 띄워놓고 그것이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시세주량이 굉장히 크고 여러분들이 노려야 될 건 사실 이 K맥은 1,750원을 돌파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안 보는 게 나아요. 1,750원 돌파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이구나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뭐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좀 지켜보면서 조금 시세를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맥 같은 경우에는 1,750원대 돌파 시에는 본격 상승세 더 크게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에는 화승 R&A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승 R&A는 어떤가요? 제가 지금 방금 정말 잘못 설명드렸어요. 지금 제가 하도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어지는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그 무료 종목 같은 것도 소개시켜드리다 보니까 종목이 헷갈렸습니다. K맥은 시간에 안 움직였어요. 죄송해요. K맥은 방금 구간에서 다시 들고 가면 되고 화승 R&A를 다시 한번 이제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네. 화승 R&A 같은 경우는 2,100원 아래에서 모아나가면 된다고 했고 역시나 현재 구간에서 이제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대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잘 가지고 가시면은 뭐 2,100원대 아래서는 모아갈 자리고 시세를 나오는 걸 좀 가지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화승 R&A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승세를 키워보도록 하겠고요. 보유 전략 두고 있고요. 앞서서 이야기한 K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시간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큰 시세 나왔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합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종목도 살펴볼게요. BP도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죠? 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은 빠르게 가면은 5%, 10% 먹을 거지만 만약에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갈수록 시간이 누적되는 만큼 더 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BP도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빠른 수익을 안 주는 만큼 천천히 가져갔을 때 더 크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홀딩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홀딩 전략 유효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큰 상승세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한국선제인데요. 한국선제 역시 종목 전략을 제시하고 다음 날에도 큰 흐름이 나왔고 오늘 장에도 좀 좋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사실 한국선제는 추천을 드리고 나서도 10% 이상의 그 상승 파동이 2번 정도 계속 나와줬어요. 나와줬지만 지금 사실 늘 얘기했다시피 뭐 10% 수익을 위해서는 뭐 종목을 추천드리고 싶지도 않고 한국선제는 지금 자리가 보면은 계속해서 상방 나와주면서 지금 3,200원대 꾸준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낸다고 하면은 큰 시세 노려볼 수 있어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당장 다음 주까지 시세를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3,200원대를 지켜내는 이 과정에서는 큰 시세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시세를 노려봐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선제였습니다. 다음에는요, 오디텍 살펴볼 텐데요. 오늘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디텍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계속 무너지고 있긴 하지만 늘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매수 이 편입 이후에 무너지는 종목들이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큰
이 큰 하방을 잡지 않고 전에 있던 고점대를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늘 거의 크게 갔던 게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방 흐름을 잡아내다가 하방 흐름 잡다가 결국에는 강력하게 쏘아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디텍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크게 5,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디텍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광명전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좀 비슷한 흐름인 것 같은데요. 광명전기도 사실 조금 2,200 아래에서 매수 가는 구간이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상승 시세를 주다가 말았어요. 이 구간에서 바로 이제 시장만 좋았다라고 하면은 좀 바로 다이렉트 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쉽게도 상승 흐름은 나타나지 못했고 현재 구간에서 1,980원, 2,0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보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전기까지 이렇게 강태훈 전문가 포트폴리오에 대해 보유 중인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 전략 잘 세워봤고요. 다음에는 적풍 전문가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은 먼저 넥슨GT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난번에도 이제 넥슨GT 없으신 분들은 사셔도 좋다. 요즘에 게임주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다가오는 실적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네. 설명을 이제 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한번 차트 화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오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약 2달이 좀 넘어가고 있어요. 어떤 기간이냐면 조정 기간이. 보통 이제 떨어지는 종목을 보면은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뭐 2개 다 저는 진행이 됐다고 보여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는 빠져줘야 이제 반등이 이렇게 시원스럽게 나온다는 부분들인데요. 현재 지금 8월 달에 가장 잘 나갔을 때 주가가 거의 뭐 23,000원 정도를 보게 된다면 현재 지금 그때에 비하면 주가가 거의 뭐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빠져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좋았고 오늘도 좋은 상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계속해서 가져오시면 되고 그때 제가 이제 15,000원 밑으로 드렸던 구간도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고 이제 손절가로 잡아드렸던 게 13,500원인데 지금 그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도 장 끝날 때 좋게 끝났고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돌아서면 같이 가는 성향이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한두 호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그대로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나는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들다 그러시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셨던 가격 위에서 팔 수 있는 구간은 아마 1, 2주 사이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없으신 분들은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내일 한번 잘 보시고요. 네. 내일 더 빠지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로 조금 더 사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종목에 대해서 잘 추가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메모 잘 해두세요. 다음에는 WI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WI가 요즘에 이야기들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주가는 이제 계속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무슨 재료가 있냐면 우리 이제 다가오는 시가총액이 거의 30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 우리 크래프톤. 많은 이제 유명한 게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크래프톤이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나 또 빅히트 같은 종목들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를 거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의 상장을 준비하게 되면서 이 WI라는 회사가 크래프톤의 자회사인 펍지랑 같이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지금이 굉장히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위아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오를 때 엄청나게 잘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금요일도 좀 빠졌죠. 월요일도 빠졌죠. 화요일도 빠졌어요. 근데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을 보시면 처음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내려왔을 때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이 종목도 사셔도 되는 구간이고요. 만약에 먼저 들어가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신다면 조만간 저는 1,900원, 2,000원까지는 금방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가오는 크래프톤의 상장 절차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꼭 들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이벤트 기대해보면서 좀 더 있어보죠. 다음에는 드림시큐리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대의 상승세를 키우고 있네요. 네, 드림시큐리티는 요즘에 보니까 시장이 움직이는 거랑 전혀 연동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잘 안 빠지고 네네. 상승장일 때는 역시 따라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좀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을 때 재료가 이제 그린 뉴딜이 끝나면 디지털 뉴딜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정책주로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보니까 하락장을 상당히 잘 버티는 모습이 나와서 만약에
이번에 그 다가오는 미국의 대통령 TV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뭔가 악재가 나와서 무너지더라도 이 종목은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셔서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5,5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고요. 최소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5,000원 아래에서는 팔 만한 구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자신감 또 보여주시네요. 5,000원 이하에서는 챙길 구간이 아니다라는 자신감까지 보여주셨는데요. 드림 시큐리티 좀 더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제시했던 종목에 대해서 AS 진행해 봤고요. 저희 이제 새로운 종목 챙기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에 대한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카드 무엇일까요? 강태공 전문가의 히든 종목 먼저 추리를 시작할 건데요. 종목의 힌트를 보시면서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정답 기다릴게요.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보시면서 정답 생각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을 맞히시면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자, 그럼 강태공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카드 첫 번째 키워드가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 확인해 봤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배당주 랠리 기대감. 배당주를 준비하셨어요?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 한 번에 급등한 종목도 좋아하지만 급등하고 무너지기보다는 급등하고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많이 좋아할 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략하는 종목 중에 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이 배당주. 그래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배당주들이 실제적으로 보통 이제 연말에 상승 우상향을 많이 나타내면서 정말 적게는 뭐 40%, 많게는 100%, 200%까지 우상향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그런 종목들이 뭐 연초돼서 다시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연말에 사실 정말로 이 기본적으로 이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을 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뭐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뭐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로 우상향하는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배당주로서도 큰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배당도 적게 나오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배당주 성향으로서 우리가 보통 실적주처럼 실적주 랠리가 있죠. 그렇죠. 배당주에 대한 배당주 랠리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당주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찬바람 불 땐 배당주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강태공 전문가는 어떤 종목 전략을 준비했을까요? 수익률 대결 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강력한 종목이길 기대해보면서 두 번째 힌트 만나보겠습니다. 자회사 매각, 대규모 자금 유치로 재무 개선 기대. 그건 좀 자신들의 자금을 좀 탄탄히 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기업이 정말 너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IT 기기부비라든지 뭐 장비 쪽이라든지 건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뭐 렌탈 사업 쪽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과 함께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보니까 그 3년 내지 4년 정도 계속 하방만 추세를 잡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최근에서야 이제 자회사를 매각하기도 하면서 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도 하면서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재무 개선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얘기했다시피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 실적이 또 좋아봐야 그건 호재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정말로 실적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매 분기마다 최대 실적, 사상 최고 실적을 맨날 발표를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매 분기마다 매 분기마다 신고가를 달성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실적이라는 거는 안 좋았던 종목이 좋게 됐을 때 굉장히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 역시도 과거에 수백억에 대한 자금 유치를 성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자회사까지 매각을 하면서 재무 개선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만큼 이 종목이 앞으로 튼튼한 실적과 함께 아까 얘기했던 배당주적 성향으로서의 기대감을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3년 정도의 계속 하방이었죠. 3년 내내 하락했던 이 종목이 지금부터 우상향 추세를 잡았다. 그럼 저는 아마 지금 이 종목이 최저점이 아닐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오, 굉장히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적분 전문가님은 힌트 보시면서 어떤 종목 예상하고 계신가요? 근데 배당이랑 또 최근에 자회사 매각 얘기하면은 대형주 쪽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대형주를 가져오셨을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순서대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두산이 좀 떠오릅니다. 두산이 최근에 자회사들 계속 상장시키고 매각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두산이 한 3년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이고 이 회사가 또 배당을 또 많이 줍니다. 최근에 거의 평균 5% 이상, 작년 같은 경우는 뭐 7% 가까이. 그래서 두산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주로도 많이 편입하시는 편인데 그래서 두산이 이제 좀 말씀하신 거랑 좀 많이 겹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얼핏 제가 듣기로 뭐 렌탈 쪽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를 좀 보다 보니까 그렇다면 두산 쪽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저쪽 AJ 네트워크스 쪽에서 이쪽에서 좀 렌탈 쪽이랑 좀 연결고리가 좀 있지 않나. 배당 같은 경우 작년에 6%대로 갑자기 올라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더 좋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AJ 네트워크스 쪽이 아닐까. 이 종목은 뭐 차트 흐름도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봤던 두산 같은 종목들이나 또 AJ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들일 것 같다. 이렇게 좀 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풍 전문가님의 추리 도움 받아봤습니다. 예시 종목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희에게 세 번째 힌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세 번째 힌트 만나보셨습니다. 왠지 강태공 전문가의 외국인 친구 이름이 제이인가 봐요. 그렇죠, 제이. 예전에 되겠죠. 제가 좋아하던 이름 중 또 하나라고 제이에게 제이라고. 근데 참 이게 저 오늘 정말 이 종목의 힌트만 거의 한 3시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오전장에 와 이거 뭐 단타적으로도 차트가 괜찮겠다 생각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의 힌트만 오늘 정말 3시간, 4시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외국인 친구 이제 제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도 좋을 때는 배드민턴도 참 많이 하고 싶어요. 배드민턴이나 족구도 하고 싶은데 네네. 요즘은 참 이런 공원 같은 데 가면 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를 직접 샀어요. 그래서 네트가 온다고 해서 막 기다렸죠. 너무 많이 기다려요. 이제 왔다 해가지고 이제 딱 제이에게 가죠. 에이 제이, 네트 왔어? 에이 제이, 네트 왔어? 그런 종목입니다. 네, 배드민턴 치려고 네트를 주문했고 네트 왔냐고 물어보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잘 들으셨나요? 헤이, 제이, 네트 왔어? 여러분들은 잘 들어가셨는지 문자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강태훈 전문가님 AJ 네트워크스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 하트까지 붙여주셨네요. AJ 네트워크스 쭉 이어지고 있고요. 강태훈 전문가님 응원합니다. 최고 AJ 네트워크스 쭉 이어집니다. 두산이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항상 큰 수익 주는 우리 생태공님 믿어요. 두산과 AJ 네트워크스가 좀 갈리는 모습이네요. 여러분들 계속 추리해 주시고 힌트 다시 정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의 히든카드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종목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적풍 전문가의 히든 종목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나갑니다. 미중 기술 패권 다툼의 승부처는 AI. AI 이쪽을 집중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 대선을 앞두고서는 네. 미중 간의 마찰음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죠. 지금 뭐 처음에는 히토리 쪽 얘기가 좀 나오다가 이게 점점 뭐 화웨이 얘기 나오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기술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5G 인공지능에서 지금 이제 거의 테크 기술 전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으로 갔던 인재들을 다 소환해가지고 지금 자국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들이고 미국은 이제 방어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충돌이 지금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변국에서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뭐 팔려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쨌든 연결고리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얼마 전에 그 정세균 총리께서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이제 신호를 읽었다면은 다가오는 미래에는 인공지능으로서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의 그런 대박을 칠 차례다라는 그런 뉘앙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요즘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가는 부분도 충분히 그런 연결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인공지능에 관련한 종목 그리고 과거에 삼성전자와 연결이 돼서 수혜가 됐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거기서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이야기 키워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 딱 초점 맞추고 추리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 만나볼게요. 오, 시장 규모가 무려 600조. 이 600조 규모의 폐배터리 시장 확대 기대감. 오, 이러한 힌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재료였었는데 네. 오늘 갑자기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한다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현대차하고 LG화학이 이걸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현대차랑 LG화학은 그렇게 많이 움직임은 없었고요. 오히려 바닥에 있던 갑자기 조용한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에 갔는데 그게 이제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에요. 종목 한번 잠깐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완전 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굴러다니는 종목이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그 폐배터리 사업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면서 파워로직스가 급등을 해서 상한가로 가버렸고요.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전혀 빠지지 않은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장 갭상승도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이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으로 과거에 주목은 받았어요. 근데 이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신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신사업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2차 전지 검사하는 장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어떤 사업으로 갈 수 있냐. 이거 가지고 배터리 재활용하는 사업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미 신사업에 기록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오늘 오히려 많이 못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것도 가지 않을 거로 봤는데 시간의 거래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은 걸로 봐서 이거는 지금 사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지고 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 재활용 600조 원 시장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두 가지 연결고리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600조 규모의 폐배터리 시장. 그리고 또 인공지능 이 두 가지 모멘텀을 잘 생각해보면서 추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강태웅 전문가님 종목 좀 골라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일단 파워로직스가 오늘 이슈를 받으면서 폐배터리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인 수혜를 좀 받았는데 네네네.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사실 한 6-7개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사실 뭐 에코프로빌이나 영화테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사실 뭐 생각나는 거는 딱히 없고요. 그나마 한다고 하면은 SK네트워크스 어쨌든 얘도 이제 SK네트워크스라는 종목 자체도 있다든 뭐 모바일 산업이랑 이쪽을 엮이다 보니까 뭐 굳이 엮는다고 하면 AI로 좀 엮을 수 있지 않을까 좀 하는 거고 만약에 일단 기본적으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이 6개, 7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딱 뽑았을 때 이제 인공지능 관련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나마 관련성을 접했을 때는 SK네트워크스다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 아주 새로운 종목으로서 아예 진짜 아무도 모르는 종목을 적군님께서 가지고 온 게 아니실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인공지능 관련주 하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생각나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좀 폐배터리까지 합산해서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목을 찾으려고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하나씩 찾으려고 하면 쉬울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어떤 종목이 과연 합쳐져 있을까요? 힌트를 좀 더 봐야겠죠? 세 번째 힌트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특이한 이벤트를 또 가지고 있는데요. 네. 국제 인공지능 대전에 참가를 해요. 네, 이게 이제 엑스포 같은 겁니다.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냐면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업들이 일단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밀고 있고 네네. 또 글로벌 트렌드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하고 오늘 인공지능 관련들의 주가는 거의 뭐 처참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이벤트가 지금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쪽은 아무래도 다른 쪽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재료들이 있고 지금 주가가 약간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가 사기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종목 역시도 제가 막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걸 드리면은 뭐 당장의 시세는 나겠지만 이게 잠깐 매매 못 하시면은 또 잘못 물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조정받은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지금 조정받은 상태라서 다 좋지만 특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배터리 사업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강태공 전문가님께서 추리를 잘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종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이외의 종목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한 10개의 종목이 예시로 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 중에서? 지금 15개까지 봤는데 여긴 없네요. 여러분들 네. 좀 더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종목을 준비하셨는데요.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오늘 종목의 정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고 계실까요? 바로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는 종목인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문자 무엇으로 왔는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이제 옵니다. HLB 파워 적풍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적풍 SK네트워크스 느낌 왔습니다. 영화테크 링크제니시스 아닐까요? AJ네트워크 좀 다양한 의견으로 갈리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조금 어려웠나 봐요. 문자가 늦게 도착했네요. 여러분들 추리 계속해 주시고요. 적풍 전문가의 힌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리 어떠셨나요? 어려우셨나요? 강태공 전문가의 힌트를 보시고 많은 분들은 또 정답을 맞춰주시기도 했는데요. 먼저 강태공 전문가의 종목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태공 전문가의 히든 종목 AJ 네트워크스 AJ 네트워크스였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잘 챙겨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AJ 네트워크스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종목은 일단 차트에서 빨리 설명드릴게요. 시장 분위기상 이 종목이 올라가고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이나 그런 재무 문제로 있다 계속해서 상장 후에 꾸준하게 하방으로 빠졌던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드디어 투자 유치와 함께 재무 구조가 재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강한 상방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이 종목이 대하락 추세를 깨지 않았지만 단기적인 이제 1차 하락 추세가 이제 곧 깨지는 자리예요. 그다음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추세를 깨버린다라고 하면은 열려 있는 자리가 기본적으로 6,000원 정도, 6,500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짧게 먹어도 그냥 한 80% 정도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늘 얘기했다시피 완전 바닥 구간에서 상장 이후에 최바닥 구간에서 거래가 계속해서 터져주면서 물량 수확까지 나왔기 때문에 큰 시세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일단은 종목은 저는 과거에 있던 고점대 현재 3,250원 이 구간부터 과거의 이 음봉 고점대 4,250원 이 안에서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물량을 여러분들이 모아가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큰 시세를 노려보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하락 추세를 끝내는 6,000원대 이 6,000원대를 뚫어냈을 때 그 이상으로서 크게 가준지 보겠고요.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3,000원으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태공 전문가의 히든 종목 바로 AJ 네트워크스였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매수 범위 3,250원에서 4,250원에서 모아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6,000원, 손절 가격은 3,000원 짧게 제시해 주셨네요. 자, 여러분들 가격 전략 잘 체크해 가시고요. 그리고 적풍 전문가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늦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문자창 보니까요. 뒤늦게 또 종목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 많았는데요. 다양하게 의견이 왔네요. 적풍님, 마이더스
마이더스 AI입니다. 적풍 전문가님 유진 로봇이요. S넷입니다. 마이더스 AI입니다. 셀바스 AI입니다. SK텔레콤입니다. HLB 파워, SK네트워크스 정말 다양하게 왔습니다.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었을까요? 적풍 전문가님. 혹시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해서 네. 예시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힌트 드렸던 것들을 잘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재료를 2개 드렸잖아요. 하나는 2차 전지고 하나는 인공지능인데 이거 이제 연결고리를 잘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결고리라는 말을 제가 좀 강조를 덜 한 것 같아요. 이 연결고리가 영어로 하면 링크죠, 이게. 근데 링크자가 들어가는 종목이 아까 한 분이 맞추신 분이 계셔가지고 혹시 제니?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목들의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요즘 인공지능 관련주가 다 차트가 많이 밀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로 갈 것 같아요. 요즘 이제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종목들 보면은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멀쩡한데 갑자기 막 15%씩 급락을 해요, 갑자기. 그러다가 다음 날에 다시 시세가 나오고 거래량이 없는 급락이 나온 거는 요즘 같은 장에는 반등 나오게 되게 쉬운 패턴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단기 급락이 이미 나왔어요. 네네. 어제 오늘 해가지고 15%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벌써. 그래서 지금 사기 좋은 자리라는 것이고요. 윈팩 같은 종목도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 이 종목은 지금 3일 전만 하더라도 하루 이틀 3일 조정받으면서 거의 투자자들이 거의 거들떠도 안 보는 종목이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사니까 다음에 급등을 이제 온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도 약간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은 종목이고요. 종목명에 있어서는 이 링크자가 들어가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하단에 나오는 글자 수와 요 종목명을 잘 조합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자세한 전략까지 잡아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주에 이렇게 또 엄청난 이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27일부터 국제인공지능 대전에 참가하는 이러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폐전지, 인공지능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도 들고 있는데요. 오늘 힌트 잘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종목의 정답도 맞춰보시고 또 적풍 전문가의 비법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적풍 전문가님이 더 가까이서 여러분과 소통한다고 하는데요. 10시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바로 적풍 전문가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적풍 전문가의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히든 종목의 가격 전략까지 놓치지 말고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금방 돌아올게요.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히든스탁과 함께 여러분들 강력한 전략 챙겨보실 수 있도록 오늘도 양 팀의 대표를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강태공 전문가, 적풍 전문가와 함께 성공투자 비법 나눠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히든스탁은 MT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와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